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 또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다소 잘못하신 듯한 그 부분이 하나 있죠. 정청래 위원장님 질문에 권오수 등 그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 쭉 설시가 됐는데 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범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마 제 기억에는 처장님께서 주가 조작범이 맞다라는 답변을 한번 하셨다가 이제 그걸 계속 번복하시고 좀 정리하려는데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칫 언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말이 나갈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정정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그 판결을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기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 죄의 성립 여부 또 공범관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이제 예단이나 또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나중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고요. 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검찰이 7분짜리 짜집기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는데 법원도 이거 그런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녹취록 전부를 법정에서 틀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 언론에도 확인이 됐고 그 자료가 다 CD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성윤 의원께서 손녀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분명히 손녀 아이패드를 압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들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제 지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2년 또는 3년 내에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 검사들을 계속 현 보직에 계속 유임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사 이동 따라서 인사 이동을 하고 그러나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르는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찰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 발령을 내려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와 같은 직무대행에 대해서 뭐 담당 재판부가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아마 뭐 변호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럼 직무대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소명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러한 그 재판장의 성명 요구에 가까운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법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 왔고 저 또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자, 뭐 하다 보니까 본 질문을 뭐 많이 못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대법원장께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법원 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서 행정처장님께서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기피 신청으로 인한 문제점, 뭐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한 문제점 이러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지난 21대부터 제가 4년간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인데 현재 법원의 재판 지연, 법원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지만 김영수 대법원장 시절에 채택된 소위 그 법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사실은 판사들의 업무 성취 의욕, 열정을 다 망가뜨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적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법원장 추천제, 또 하나는 고등과 지방 이원제 이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는 사실은 이번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과 지법의 이원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제가 그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난 5월에 발표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재판 지연의 실태와 신속화 방안 이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이 통계자를 보면 고등부당 폐지 전후의 사건 처리가 훨씬 폐지 전에 많다. 승진제도가 없어진 그러니까 고등부당 승진제도가 없어질 때가 많다라는 지적도 돼 있고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 판사들도 많이 배석 판사와 동료 부장 판사들 사이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 이상한 사람을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여러 가지 그 내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의를 없애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도 지적하셨고 저희가 4년간 내내 지적했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이영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 압니다만 그러나 가장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의 후폭풍이 워낙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되고 정책연구원의 보고서도 분명히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저는 본다는 제 입장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이제 법원 인사 이원화에 대해 핵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법원장님 새로 이제 그 구성한 이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이원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를 깔고 다만 이제 법원장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지금처럼 제한된 그런 이제 풀로만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장 구성의 선발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저희 그 대법원장님 또 저희 행정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원 인사 이원화가 결국에는 이제 항소심과 이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이 두 가지 이제 이원화된 체제로 해서 각각 선발을 또 이제 정기적으로는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찾아가서 진행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 현재 대법원장님 체제하에서는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이 이제 결국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그 국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관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종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